아빠 지금 제 정신이에요?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세요. 아니, 나는 지금 완전히 정상이란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겠어. 아빠, 한국은 영국보다 못 사는 최빈국이고 한류는 다 거품이라고요. 나는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고 싶은 국가로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한단다. 더 이상 내 말에 토달지 말고 말릴 생각 말거라.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우리의 미래 생활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은퇴 후 한국으로 떠난 아빠를 데리러 한국을 찾았다는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떠난 아빠의 결정이 경솔했다고 생각하고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세계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스퍼드대 경제학자로 영국을 사랑하고 런던에서 일하는 루이비스 마틸다입니다. 런던은 영국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활기찬 도시 중 하나예요. 그래서 런던의 일상은 매우 다양하고 바쁘죠.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높은 건물이나 유명한 관광지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해줘요. 런던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나 공원, 쇼핑센터 등 많은 관광지가 있거든요. 타워브리지, 하이드파크 같은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자부해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게 항상 저의 자부심이기도 하답니다. 그런 저의 행복하고 평범한 일상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엄마 없이 저를 키워주신 아빠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무렵부터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아빠가 퇴직하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어렸고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너무 먼 이야기로 느껴졌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집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아빠는 종종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익숙함일 수 있지만 아빠 역시 경제학자로 상당히 철저한 편의성을 따지는 게 익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라고 정하신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이민을 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던 거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퇴직을 1년 앞두고 한국에 가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기 전까진 말이죠. 저는 아빠의 퇴직이 다가오고 있어도 바로 떠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준비 과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아빠는 저에게 은퇴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기 전부터 이미 세계 곳곳을 살펴보며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건 정말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제가 아무리 만류해도 아빠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고요.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컸던 시기가 아빠가 한국으로 이민 간다고 말했던 시기일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을 모르거나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발전된 나라로 이런 편의성을 놔두고 다른 나라를 찾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아빠가 워낙 유럽을 좋아하셔서 영국 같은 나라들을 생각했어요. 실제로 아빠 친구분들 중 미국이나 독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니 그나마 중국이나 인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유럽 쪽으로 다시 생각을 바꾸라고 해야 할지 전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의 한국 이민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아빠는 저에게 동의를 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일종의 통보였죠. 다 키웠고 제 밥벌이도 제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삶을 살자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빠가 은퇴한 다음 날 아빠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은 너무 허무했어요. 아빠는 오랫동안 고심했다고 하셨지만 저에겐 너무 빠르고 쉽게 영국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빠가 떠난 후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며 이해하려고 애썼답니다. 아빠는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많은 인정을 받은 만큼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저에게 말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리며 차근차근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말려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이민이 빠르게 결정되는 건 아니었기에 저는 영국 국적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길 바랐죠. 그리고 한국 영주권을 얻는 것보다 지금처럼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충분히 능력이 되셨기에 비용이 문제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아빠가 한국으로 출발한 지 2개월 정도 지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따라가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빠가 저에게 말했던 것들이 사실은 불편하고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직접 겪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100번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싸우는 것보다 직접 한번 경험하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빠에게 물어볼 말들을 꼼꼼하게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한국 이민을 결정했을 때 저에게 주장했던 이유들을 떠올리며 진짜 아빠가 나에게 말했던 대로 한국이 좋으냐고 묻고 싶었죠. 아빠가 말하는 한국의 장점들은 정말 허무맹랑하다고 할 정도로 좀 어이없었거든요.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꼭 초등학생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한국이 좋으니까 한국에서 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꼴 말입니다. 아빠가 한국이 영국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한국이 안전하다고 말했죠. 한국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이랬어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영국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 복잡한 런던에서 여생을 보내긴 싫고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침대 머리맡에 총을 항상 두고 자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싫다고 말했어요. 물론 영국에 산다고 총을 든 강도가 매일 집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을 따진다면 정말 작은 확률이라도 강도가 왔을 때 위험한 건 너무 분명했죠. 그렇기에 아빠 무조건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사실 총을 들고 안 들고 차이만 있을 뿐. 강도는 어느 나라든 위험하니까요. 꼭 칼이 아니더라도 위협할 수 있는 게 많은 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으로 먼저 이민 간 친구가 한국이 좋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셨어요. 옥스포드대 동기로 아빠보다 2년 먼저 은퇴하셨는데 한국의 삶이 너무 좋아 여행이 아니라 꼭 이민. 올 준비를 하고 와야 한다며 매일 한국의 장점을 말해줬답니다. 그중 특히 솔깃했던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말했어요. 영국은 의료 시스템을 누리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은 아니라고 말했죠. 특히 한국은 구급차가 무료이고 30분 거리면 큰 병원들이 있어 건강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큰 병에 걸려 영국으로 와야 한다면 오겠지만 사실상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수준이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죠. 결과적으로 한 달에 같은 돈을 지불한다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수준급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전 모든 장점들이 실제 이용하면 다를 거라고 아빠를 설득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 사람들 이야기고 아빠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거든요. 저는 사실 아빠를 만나기 전까지도 마음속으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신 아빠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 한국에 머무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아빠를 뵈러 간다고 말했을 때 반가움을 표현하기보다 당혹스러워 하신 것만 봐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한국으로 가는 10시간 이상의 비행기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려 주위를 둘러봤을 땐 나쁘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민이 아니라 여행 오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지하철을 탑승하러 이동했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지내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대중교통이었거든요. 빠르고 편리하며 쾌적하다는 게 이유였기에 저 역시 아빠가 내세우는 장점을 확인하고 싶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신기했던 건 이미 공항에서 어떻게 지하철로 이동해야 하는지 많은 검색을 통해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한국에 자주 왔던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영어로 된 안내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많은 나라를 여행한 건 아니지만 유럽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느꼈던 건 영어 안내가 된 곳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역시 외국인들이 쉽게 관광 올 수 있도록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빠에게 제가 알아서 찾아간다고 말해 주소만 받았거든요.
아빠가 말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직접 체험하기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내려 마을버스로 환승하면서 제가 아빠를 설득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처음 들었답니다. 별 다르게 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카드 하나로 환승이 되었거든요. 한국은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버스, 지하철 그리고 택시까지 이용이 가능한 교통 선진국 시스템을 지니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아빠가 한국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는 소리가 좋은 시설만 의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진 건 정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아빠를 만나러 갔죠. 아빠는 저를 보곤 반가운 반 긴장감 반의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아마 한국 이민을 다시 생각하라는 말을 하러 왔을 거라고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대중교통이 영국 시스템보다 훨씬 편리하고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빠가 저에게 말했던 한국의 편리함을 다 둘러볼 생각을 가졌어요. 아빠에겐 말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급한 신호가 와 패닉 상태에 빠졌거든요.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영국은 런던 지하철 내 화장실이 많이 없어 급하면 구석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흔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작은 볼일이에요. 드물게는 큰 볼일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긴 한국이잖아요. 여행 와서 그런 기억을 남기고 싶진 않아서 우선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견디기 힘든 배를 부여잡고 일단 지하철 밖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상가에 들어갈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역 밖으로 나가기 전에 화장실 마크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지만 운 좋게 화장실이 있는 역에 내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한국은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있었고 무료였으며 믿기 어렵겠지만 화장지도 구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기분 좋게 볼일을 마치고 다시 지하철을 탑승해 아빠를 만나러 올 수 있었죠. 한국 지하철이 깔끔했던 건 이렇게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이런 작은 부분들을 신경 쓸 정도라면 한국은 정말 아빠 말처럼 살기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첫날 아빠가 머무는 한국 집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날 저녁에 한국에 먼저 이민 온 아빠. 친구분과 또 다른 이민자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아빠가 약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늦은 시간에 약속을 잡아서 좀 놀랬어요. 저녁 9시면 영국에서는 정말 번화가가 아니면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거든요. 물론 런던 도심에는 경찰들이 자주 순찰하며 안전을 지켜주지만 그래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은 밤에 더 재밌다는 알 수 없는 말을 아빠가 하셨어요. 약속한 저녁 시간이 다가왔고 집 근처 고깃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마당에서 바비큐를 해 먹는 게 일상인데요. 한국은 가게에서도 고기를 팔고 있었어요. 숯불이 식탁 안에 있었고 앉은 채 고기를 굽고 있었죠. 연기가 자욱하지 않아 신기했는데 테이블 위로 환기통이 있어서 연기가 밖으로 나갔어요. 새로운 환경에 놀란 저와 다르게 아빠는 익숙한 듯 테이블에 앉으셨고 친구분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제 앞 접시에 놓아주셨죠.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신나는 음악과 어우러져 저도 모르게 흥이 났고 기분은 상당히 들뜨고 있었어요. 소스가 강한 영국에서 먹던 고기 맛과 다르게 양념이 없는 고기를 구워 쌈장에 찍어 먹는 맛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이 재밌었는지 이미 한국에 오신 지 4년이 넘어가는 한 이민자분께서 저 역시 한국에 빠져드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겉으로 내서 담담한 척 웃었지만 속으론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답니다. 영국에선 집 앞에서 걸어서 저녁을 사 먹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선 가능했죠. 아빠가 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런던에서 너무 정신없고 치열한 삶을 살았기에 퇴직 후에는 작고 소소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삼겹살에 소주라는 한국의 술이 들어가면서 전 아빠의 말뜻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시간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절 보시곤 아빠와 이민자들이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요일 밤은 이제 시작인데 집에 가는 건 아니라고 말했죠. 그리고 간 곳이 노래방이었습니다. 세상에 한국은 대체 얼마나 안전하길래 밤늦게 술을 먹고 집이 아닌 다른 곳을 갈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믿기 어려웠어요. 아빠에게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제가 한국에 와 직접 느끼니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며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말입니다. 아직 병원을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아빠의 말이 맞다는 걸 저 역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한국에서 지내는데 대찬성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 역시 한국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이민 결정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을 찾은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아버지의 결정을 열렬히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도 살기 좋은 나라지만 한국은 안전성과 교통 시스템, 그리고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 영국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명히 한국으로의 이민은 탁월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펜싱연합회의에 참가한 외국인들. 여기까지 와주어 정말로 고맙다는 한국인들은 안타깝지만 이제 순순히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뒤 외국인들은 소스라치게 비명을 지르며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애원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제각기 목을 움켜쥐고 정말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외국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펜싱 클럽 기술이사인 로이스차 페르난데스입니다. 저희 펜싱 클럽은 프랑스에 있는 파리 시내에서 사람들에게 펜싱의 인기를 끌어올려주고 펜싱의 인기를 실감나게 해주며 지역사회에 흥미로운 펜싱 페스티벌을 개최해주기 위해 주력하는데요. 페스티벌에서 기술인사인 저는 펜싱 클럽의 운영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요즘 들어 자꾸만 아이디어가 바닥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고민하던 참에 한국에서 열린 펜싱 대회를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인은 펜싱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만큼 팔을 휘두르는 실력 또한 굉장히 특출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만큼 그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마침 국제펜싱연합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희는 펜싱이라는 스포츠의 발전과 함께 규정을 어떻게 논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대화를 나눌 생각에 무척이나 기뻤고 한국으로의 출장이 기대되었답니다. 물론 저희 펜싱 클럽은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에 가까운 수준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꽤나 펜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펜싱 기술과 전략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에 하루하루 잠을 이루기 힘들었고 서로가 가진 기대감을 공유하느라 밤을 지새우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세계의 모든 관심을 잡아당길 정도로 막대한 인력과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만 보더라도 얼마나 한국이 펜싱에 대해 진심인지 모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획기적인 펜싱 훈련 방법과 트렌드에 알맞은 장비를 습득하고 있을 것이라서 그들과 과학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하는 질의응답을 하고 난다면 저희의 펜싱 기술이 얼마나 진보할지는 그리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의 영웅인 한국 펜싱 선수인 구본길 선수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꿈만 같은 사실이었고 구본길 선수의 키가 190도 넘는다고 하는데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작게 보일지 기대되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였답니다. 또한 구본길 선수는 얼굴도 잘생겼기 때문에 저희 펜싱 클럽 내에서 K-팝을 사랑하는 인원들은 너도 나도 정해진 출장 인원 속에 들어가기 위해 매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에 가서 펜싱에 대한 기술을 배워야 한다면 한국 말고 적격인 나라는 없었던 것이었죠. 사실 한국으로의 출장이 확정되기 이전에 먼저 중국에서 세미나와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중국에서도 열리기 때문에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냐고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와 겹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안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고, 꼭 한국으로의 출장이 아니더라도 중국으로 향하는 출장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에 중국으로 가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나 뒹굴러지던 중국의 쓰레기를 저희는 쳐다보면서 제각기 얼굴을 찌푸렸었는데, 그처럼 더러운 나라는 난생 처음 보았고 중국인들은 모두들 목소리까지 컸던 것입니다. 펜싱 선수인 저희들은 한순간을 위해 항상 촉각이 곤두서 있다 보니 그처럼 시끄러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어딜 가나 시끄러웠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도 뱃속이 더부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중국에서 오라는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희는 한국이 가진 펜싱에 대한 열정을 나누어 가질 생각에 무척이나 신이 났고, 확실히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부는 중국으로 갈 때와 달리 무척이나 깨끗했고 바닥에 오물 또한 거의 없어 눈살을 찌푸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제 옆에 있는 펜싱 동료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한국이었다는 망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펜싱에 대해 접하게 되면서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프랑스의 만연한 생각과 달리 펜싱에 대해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기술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에 대해 실감하게 되면서 누구보다도 한국에 대해 존중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저희 프랑스 펜싱 클럽에 들어오면 프랑스에 만연해 있는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뿌리 깊게 가진 사람이라 해도 곧바로 한국을 존중하게 되었고 우리들의 우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실제로 한국은 선진국이 분명했는지 그곳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부는 대단히 조용했고 시끄러운 중국과 비교하도록 저희를 강제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대낮과 다름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고 있었고 저희는 프랑스를 떠올리며 한국의 공항과 비교해야 했는데요. 프랑스의 공항에서는 밤만 되면 치안을 강화한답시고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지나가는 관광객의 어깨를 붙잡고 대체 너는 이곳에 왜 있냐고 얘기하는 등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배려심 없는 행위를 일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항은 치안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보기 어려웠고 애초에 공항의 외관부터가 극도로 아름다웠기에 사람들에게 선진국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모를 수 없었습니다. 국제 펜싱 회의가 열리는 날은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날이 밝는 대로 마포구 주변으로 향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과 지하철은 연결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교통시설이 불편한 중국을 떠올리면서 한국의 지하철에 감탄해야 했고 또한 어디에서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악취를 맡을 일이 없다는 사실에 큰 안도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하철에 올라타는 순간에 이 편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치여 발을 잘못 내디디면서 미끄러진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동료는 펜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부착형 안경을 떨어뜨리며 스스로 밟고 깨뜨렸는데요. 제 동료는 예전부터 시력이 짝짝이었기 때문에 맞춤형 안경을 제작했던 터라 안경이 깨지는 순간에 바로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리와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친구는 그 안경을 위해서 프랑스에서 3달이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편이 없으니 계단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국제회의에 참석해야겠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주변의 스태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한국 스태프가 도대체 언제 오냐고 저희에게 묻는 전화를 받고선 안경이 깨진 참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한국인 스태프께서는 전화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전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하철 내에 안경점이 있고 그곳에서 웬만하면 수리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동료의 안경은 프랑스에서 2달을 넘게 기다리며 간신히 획득한 독창적인 안경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변방의 지하철 속에 있는 안경점에서 무엇을 고칠 수 있는지 몰라 한국인 스태프에게 화를 냈지만 한번 한국을 믿어보라면서 한국인 스태프께서는 안경점을 찾아보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속는 셈치고 지하철 내부를 살펴 한국의 안경점을 찾았는데 실제로 안경점을 찾아내면서 어떻게 지하철 속에 안경점이 있는지 참으로 의아해했답니다. 중국이나 프랑스였다면 지하철 내부의 편의점은 물론이고 안경점까지 없어야 정상인데도 한국의 지하철은 약국까지 있으니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치밀었고
한국의 안경점 직원께서는 제 동료의 안경을 대충 훑어보더니 30분이면 제작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프랑스에서 2달이 걸려 기다렸던 안경이 어떻게 30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냐고 저희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정말로 한국인 직원분은 30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안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제 동료는 안경을 쓰는 순간에 자신의 시야가 되돌아왔다고 얘기하며 매우 좋아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세상을 선명하게 바꿔주어 고맙다며 한국인 직원분에게 뽀뽀하려고 하자 저희는 말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어째서 이처럼 뛰어난 안경점이 지하철 속에 박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생각해보니 주변을 걸어다니는 한국인은 전부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안경에 대해 진심인지 저희는 새삼 깨달을 수 있었고 뭘 하든 간에 사람들의 돈을 빼먹으려는 중국인들의 변변치 못한 속셈을 떠올리면서 어째서 한국 사람들은 다들 배려심이 깊고 친절한지 생각해야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포구에서 열리는 국제 펜싱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고 3일간 이어지는 회의 초반부에서 저희는 당연하게도 지루할 거라 생각했던 회의에서 한국이 가진 뛰어난 펜싱 능력과 열정을 차츰 알아가면서 매우 흥미를 느껴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어째서 한국인 펜싱 선수들이 세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어째서 실력 또한 최고인지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당연히 참석할 줄 알았던 한국의 펜싱 선수인 구본길 선수가 스케줄 문제로 인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허접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처럼 스타 같은 선수가 참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1차 회의를 끝마치고 숙박시설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한국인들은 객지에서 온 저희들을 배려해주기 위해 매우 깨끗하고 화려한 호텔을 제공해 주었고 저희는 만약에 프랑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면 미안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좁디 좁은 휴게실이나 탈의실을 제공해 주었을 것이었기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하면서 사비로 식사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야 했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맛있는 한식을 먹고 나오면서 한국의 공원에서 열리는 버스킹을 지켜보며 정말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과 함께 그들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 프랑스에서는 밤늦은 시간까지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만 되면 범죄 조직이 들끓는다는 이유로 공원을 폐쇄시키는 프랑스 정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당연하게도 한국의 치안과 인프라가 상당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펜싱 실력은 물론이고 각 분야에 있어서 최정상을 한국이 찍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숙박시설은 과학적인 난방 방식인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과학을 적용하여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으니 펜싱 실력이 그렇게 우수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숙박시설마다 배치되어 있는 세탁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초호화 가전제품이 관광객인 저희를 위해 배치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했답니다. 저희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숨을 돌릴 겸 나오자마자 보이는 공원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프라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회의 내내 행복했고 그러고 보니 공원 어디를 보아도 노숙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랑스 공원을 떠올리며 불법적인 범죄 등으로 인해 각종 피해자들이 공원에서 들끓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대낮에도 공원을 산책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새삼 가늠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한국이 전쟁 중이라는 것이었고 북한이라는 꺼림칙한 기생충이 옆에서 간간히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 궁금했는데 한국인 펜싱 스태프분이 앞에 있는 한강에서는 가끔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의아해해야 했답니다. 한강에 있는 어떤 비밀 덕분에 펜싱은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어떻게 북한이라는 혹을 달고선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는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황당한 구렁텅이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고 모두들 매너 있고 여유로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어 겉모습만 보았을 때 절대로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 3일 차에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는 한국인 스태프 말에 저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좋다는 말을 듣고 대체 무엇이 등장하길래 저희가 놀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순간 한국의 펜싱 선수인 구본길 선수가 천천히 들어오더니 저희에게 프랑스 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모두 기절할 듯이 좋아했고 옆에 있는 동료는 목을 움켜쥐 채 진짜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구본길 선수는 제 동료에게 하임리히 법을 선보이며 숨을 쉬도록 도와주었고 그 동료는 그 즉시 숨을 고르기 시작하며 구본길 선수에게 다가가 과격하게 애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본길 선수는 저희의 부담스러운 애정 표현에도 불구하고 매우 행복한 표정을 지어주셨고 저희는 어떻게 구본길 선수가 있는 이곳 한국으로 이민 올 수 있는지 그 순간부터 구글에 검색하며 구본길 선수와의 시간을 심각하게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슬슬 끝나가는 구본길 선수와의 만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곧 스케줄이 있어서 구본길 선수는 가보아야 한다고 했기에 매우 불건전하게도 구본길 선수의 허리춤을 붙잡고 제발 우리를 버리고 가지 말라고 귀찮게 굴어야 했답니다. 구본길 선수는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했고 프랑스에 언제 한번 방문해 주겠다고 했기에 저희는 속박을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구본길 선수는 애초에 힘이 세서 언제든지 저희 속박을 해제하고 달아날 수 있었음에도 저희가 슬퍼할 것 같아 일부러 속박을 당한 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떠나가는 구본길 선수의 등을 보면서 그 즉시 구본길 선수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했고 구본길 선수에게 그럼 나중에 프랑스에 오면 우리와 결혼해 달라고 말했는데 구본길 선수는 그건 좀 어렵겠다고 말해주어 저희는 제각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본길 선수를 떠나보내며 저희는 모두들 눈물을 흘렸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프랑스로 온다는 구본길 선수의 말이 진심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있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하루 종일 구본길 선수를 만나볼 수 있는 한국이 부러워졌고 언제 어떻게 이민 와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난잡한 회의를 간신히 마무리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펜싱 실력을 전수받은 뒤에 어떻게 프랑스에 적용할지에 대해 상의하게 되었는데 구본길 선수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끝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는 한국이 어째서 펜싱 강국으로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고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부터 펜싱에 대한 관심이 드높은 한국을 보고 저희는 문화적으로 어떻게 프랑스의 펜싱의 입지를 넓혀야 하는지 획기적인 장치를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렸던 회의에 대한 참석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저희에게 제공했지만 굉장히 큰 영감을 느낄 수 있게 했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라 호텔을 방문한 영국 여성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안내하는 직원이 아예 없는 광경 속에서 정체불명의 기계만이 요란하게 작동 중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절대 한국인이 아닌 듯한 흑인은 음흉하게 미소 지으며 호텔 속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내 영국 여성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도대체 이 외국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30살의 백수 인생 마가레타 베이키입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한국에 있는 신라 호텔에 방문했을 때부터 저는 호텔에서 일하는 호화스러운 상상을 매일 하면서 언젠가 한국에서 꼭 일하고 말이라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호텔 직원으로 일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피부 색깔이 다름 아닌 백색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피부가 하얗지 않다면 지나가다 마주쳐도 지인이라 해도 인사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거나 수갑을 차지 않는다면 그날 하루는 굉장히 운수가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서였습니다. 인종차별을 수시로 당하더라도 우리 흑인들은 찍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괴롭힘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무궁무진한 경험을 통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흑인들은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꼬리를 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저는 차별당하면 차별당할수록 한국의 호텔에서 겪었던 시간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처럼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제 피부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깨끗해지면서 하얗게 될 것만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 제가 연습 삼아 영국의 호텔에서 일했을 때에는 정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손님들의 가방을 옮겨줄 때마다 저는 피부가 검다. 는 이유만으로 손님들에게 발길질을 받으며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내 가방 훔치려고 했지 너 딱 걸렸어. 그런 소리를 노골적으로 들으며 저는 발길질에도 더 이상 검게 변하지 않는 피부색을 인식하며 온몸으로 자괴감이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도 상처를 입었고 온몸에도 상처를 입으면서도 한국을 떠올리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이미지를 유지했고 집에 돌아갈 때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부자리의 모든 것을 눈물로 뒤덮으며 밤을 지새우는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호텔의 룸서비스를 위해 식사를 갖다 주는데 제 온몸이 까만데도 손바닥만이 하얗다는 이유로 자신의 음식에 병균이 들어갔다면서 손님이 음식을 먹지도 않고 오히려 제 입에 마구 음식을 구겨 넣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한 번도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고작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그리고 손바닥이 하얗다는 이유로 음식을 공짜로 흡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맛있는 음식이었기에 나쁜 경험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텔에서 일할 때마다 매번 바뀌는 메뉴 때문에 언제 또다시 나르고 있는 지금의 싫어하는 음식이 제 입속에 마구마구 들어갈지 알 수가 없었고 좋아하는 음식을 나르고 있다고 해도 배가 부르면 맛있게 먹을 수 없으니 항상 배고픈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부른 상태이거나 룸서비스 도중에 싫어하는 음식을 나르고 있을 때 만약 손님이 이 음식을 제 입에 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과 함께 점점 스트레스가 치밀어 호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호텔의 음식 대부분이 저와 맞지 않는 향신료를 섞으며 조금 마이너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수가 된 저를 어느 날 친구가 찾으면서 해외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을 비울 방편이 없어 고민하던 참이었기에 알았다며 해외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저와 마찬가지로 까만색 피부를 지녔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만으로 간간히 생활비를 벌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친구는 언제까지고 스트레스 받으며 일만 할 수 없다며 저에게 종종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친구의 부모님과 언니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가족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봉사단체에서 식사를 간신히 배식받아오는 활동을 매일마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거기에 대해 제가 물을 때마다 제 친구는 어쩔 수 없다 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했습니다. 친구가 그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사실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친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막대한 폭력을 받았고 언니로부터도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은 적 없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과 언니가 이상한 가루에 손을 대면서 매일마다 정상적인 삶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현재 기차역 앞에서 구걸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대체 해외여행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학창시절에 잠시 접촉이 있었던 영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벌이며 대성했다는 소식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친구와 별로 친하지 않아 한국으로 향하는 이유가 그 친구가 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역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한국에서 마련할 수 있을 듯하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에 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에서 어릴 적에 겪었던 호텔의 대단한 경험을 또 겪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흑인 친구는 여행 직전에 그나저나 정말 한국에 갈 거냐면서 한국은 자원도 없고 키가 작은 동양인들로 넘치는 가난한 국가라고 이미 영국에서 소문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역정을 내면서 한국이 왜 그렇냐면서 막강한 IT 실력과 뛰어난 인적 자원으로 세계의 중심의 아시아 중에 제일 큰 키로 우뚝 선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삼성이라는 기업과 여러모로 우수한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 아니냐며 친구를 타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친구는 분명히 한국은 언제든지 북한의 미사일을 맞고 괴멸할 수 있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선 안 된다고 얘기하며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위험 요인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향하는 여행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친구에게 얘기했고 만약에 가고 싶지 않다면 나 혼자만이라도 무조건 향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니
제 친구는 그제야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하냐면서 이번만큼은 내가 져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한국에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따라 달라고 추가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는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많은 여행비를 제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얘기하니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돈이 있다고 갑질을 행사하면 친구 관계를 어그러뜨릴 것 같아 저는 그냥 떨떠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제 친구의 눈동자는 태양보다도 거대해졌는데요. 친구는 공항에 있는 화려하고 부자 같은 한국인들을 보며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보아하니 자신의 부모님처럼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매일마다 세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한눈에도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저희는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하게 된 지하철에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조용한 좌석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에서 하루 종일 구걸하다 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하루 만에 땡길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피부도 특이해서 경쟁력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제 친구는 구걸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었기에 저는 어째서 모든 것을 구걸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냐며 솔직히 너랑 같이 여행 다니는 게 구질구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친구는 너무나 서운하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했고 저는 사랑하는 한국을 처음부터 네가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냐며 네가 먼저 나의 소중한 한국을 건드렸으니 나 역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어느 순간에 이르러 자기가 언제 한국이 후진국이냐고 얘기했냐고 다그쳤고 급기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친구를 달래주었고 솔직히 이곳에서 구걸하면 하루 종일 번 돈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동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렸고 위로 올라왔을 때 바라보게 된 한국의 풍경은 매우 아름답고도 따뜻했는데요. 그 아래의 한국의 풍경을 자랑스럽다는 듯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는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저희가 흑인이라는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보통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인 남학생이 저희를 보고 깔깔 웃으면서 혓바닥을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너무 화가 났고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동안 터득한 길거리 싸움 실력을 비록 여자이긴 해도 한국인 남학생에게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제 친구가 빠르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한국인 남학생이 손바닥을 내밀면서 검은 황소에게 하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학생은 저희의 피부 색깔이 너무 고급지다면서 우리는 황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을 보게 되면 매우 놀랍고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해댔습니다. 한마디로 혓바닥이 나왔던 것은 너무 놀라서 입을 벌렸던 것이었어요. 저희는 멀뚱히 서 있다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얘기해 준 사람이 지금까지 어느 국가에서도 없었다는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인 남학생이 갑자기 사진을 촬영하여 학교에 자랑하고 싶다고 얘기하자 저희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아무데나 올리라고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영국에서 겪었던 수많은 차별을 떠올리며 이곳의 한국과 비교해보니 굉장히 행복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락한 마음과 함께 저희는 신라호텔로 향했고 영국의 호텔에서 흑인이 들어올 때마다 인상을 쓰던 백인 직원들과 달리 대부분의 한국인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있었지만 사실상 로비에 처음 왔을 때 저희를 맞이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오로지 무인 키오스크만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를 아끼는 기계인 무인 키오스크를 보면서 너무나도 훌륭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가진 값비싼 기계를 어째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 방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호텔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대단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식의 전자제품이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다면 무조건 새벽에 사라지기 마련인데 한국인의 뛰어난 시민의식 덕분에 인건비를 굉장히 절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영국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게다가 저 멀리에는 놀랍게도 흑인 직원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흑인 직원에게 다가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물어보았는데 흑인 직원은 대략 1년 넘게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흑인으로서 한국에서 그것도 호텔에서 일하는 게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았는데요. 흑인 직원은 인종과 관련 없이 한국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지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고, 오히려 피부 색깔이 검은색이라면 특이하고 멋있다면서 대접을 받고 사진 촬영도 종종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이곳까지 오면서 사진을 촬영했던 것을 떠올리며 흑인 직원의 말이 사실이긴 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희는 흑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이 가진 훌륭한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이고 깔끔한 인프라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기량을 내뿜어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활약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선진국에서 호텔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마인드셋을 바꾼 인상적인 경험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고, 제 흑인 친구 역시 한국의 지하철에서 하루만이라도 구걸한다면 배를 두둑히 불리면서 호화로운 삶을 영국에서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저에게 또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한국에서 여행을 하며 즐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하다가 머지않아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피부 색깔이 까맣지 않아서 애초에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아 더욱 좋았을 거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머지않아 한국으로 이민 오기 위해 부동산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있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국가에서라면 인생을 모두 걸고 열심히 일할 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자는 거뜬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얼마 안 가 한국으로 떠났는데요. 왜냐하면 국어를 위한 언어 공부는 아주 조금만 해도 상관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따라 한국의 호텔에서 일하면서 호화로운 삶을 누려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친구였지만 잠시 뒤에 그냥 한국의 지하철역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아 보인다고 얘기하며 제 옆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외로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 제 친구와 마주할 날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잠에 드는 일이 요즘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